2019년 말에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분인 짐 로저스 회장은 아베 총리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을 부흥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이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짐 로저스 회장의 예언이 적중하는 듯 보입니다. 지난 3월 18일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회장은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진 도쿄올림픽에 대해 각 국제 경기 단체와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관계자들의 예상과 달리 당초 예정대로 도쿄올림픽을 정상 개최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IOC 공식 사이트에서는 개막이 4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굳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현재는 어떠한 추측도 비생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전히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도쿄지사 역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강행한다는 것은 올림픽의 본래 취지와는 정면으로 대치되어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픽은 종교,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진 행사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200년 동안 이어지던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가 로마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대 올림픽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을 계기로 근대 올림픽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 당시 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위해 시작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평화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 오륜기의 5개의 고리는 세계 5개 대륙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를 상징하는데 오륜기의 모습은 5개 대륙이 평화롭게 손을 잡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번 도쿄올림픽도 평화의 상징이어야 하며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와 그것을 관전하는 관객들의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인 것은 본래의 올림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예전에도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의 취지에 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1940년 일본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나와 결국 일본은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반납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 하지만 국제적인 분위기는 일본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 IOC의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IOC 위원으로 동계올림픽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의 전설적인 아이스 하키 선수 헨리 위켄하이저는 도쿄올림픽 개최는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계획이다라고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페인 올림픽위원회의 알레한드로 블랑코 회장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쿄올림픽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더 페이지에 따르면 아직 도쿄올림픽은 전체 경기의 57%밖에 올림픽 대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 국제 경기 단체는 7월 6일까지 최종 참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보트와 자전거 권투 등 올림픽 경기의 일부는 도쿄올림픽 예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육상올림픽 선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티켓 판매가 중단된 상태지만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다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미국 대학에서 6월까지 남은 시즌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훈련 장소마저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물리적으로 선발전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판정자가 되는 일이 발생해 도쿄올림픽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타지마 코조 회장은 국제축구연맹 이사를 비롯해 일본 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이며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쿄올림픽의 흥행을 위해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일본의 분위기마저도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70%까지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답변해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토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가 69.9%였고 개최할 수 있다가 24.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발언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소다로는 도쿄올림픽을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3월 18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 연기나 중단 우려가 높아지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도쿄올림픽을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올림픽은 40년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역사적으로 1940년 도쿄올림픽과 삿포로 동계올림픽이 취소되었으며 그 40년 후에 열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해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흐른 2020년 도쿄올림픽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달리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객 입장에서는 건강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만약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게 된다면 올림픽을 자신의 임기 내에 개최하지 못하거나 2021년에 개최하게 된다고 해도 정치적,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아베 총리는 각종 스캔들 때문에 일본에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많이 좁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투명하고 재빠른 대처로 전 세계의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가 매일같이 한국을 극찬하고 있다는 점도 아베 총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정도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불투명한 정보와 소극적인 대처로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언론의 반응을 확인해보면 한국은 너무나도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마저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올림픽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대축제입니다. 일본 당국이 스스로 도쿄올림픽을 강행한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1년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이며 상황이 쉽사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과 선수들 역시 도쿄올림픽을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이 도쿄올림픽을 출전하지 않거나 참여 종목을 줄인다면 도쿄올림픽은 개최가 된다고 해도 흥행참패는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개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올림픽을 관람하는 여행객들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올림픽을 좋아한다고 해도 건강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인데 올림픽 개최가 오히려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면 개최하지 않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다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영국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스포츠 상층부가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에 대해 90%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다수의 매체들이 일본 도쿄올림픽 티켓에 대해 환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관한 규약 제46조에서 불가항력으로 올림픽 조직위가 티켓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중위생에 관련된 비상사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림픽 중단은 환불 불가라고 티켓을 구입한 팬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이미 판매가 끝난 508만 장 중에 가장 고액은 개회식 30만엔을 필두로 해외식 22만엔, 육상 남자 100m 결승 경기가 13만엔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가격입니다. 이미 일본은 입장권 판매 수익만 900억엔, 원화로 1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문이 점점 커지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티켓 환불 불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가을 럭비 올림픽이 태풍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었지만
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2020년 3월 1일에 열린 도쿄 마라톤에서는 일반인이 불참했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직위원회가 환불이 가능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환불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제는 일본 언론마저 일본 당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 신뢰를 위해서라면 100% 환불을 해줘야 정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도쿄올림픽은 연기나 취소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순간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네티즌은 일본의 인류의 평화와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올림픽을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개최할 듯 말 듯 질질 끌며 연기하다가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정부가 첨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뿌리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뿌리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 체질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첨단 산업 강국으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 기대됩니다. 또 한국은 최근 스마트시티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스마트시티는 첨단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세종시에 시범으로 조성되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전기 수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 차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5G 통신으로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교통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 드론이나 로봇, 무인차를 통한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고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7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은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K-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인프라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과학 강국, 그리고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는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웠고 독일의 세계적인 화학업체 머크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그레닉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성물질 연구단장은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성공 비법이 기초과학에 있다며 미래에는 한국이 기초과학 강국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초과학 인재들도 한국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80년도부터 시작된 한국의 첨단 산업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게 출발했을진 몰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놀랄 정도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ICT와 5G 첫 상용화,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드론 산업 분야까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들에 비해 뒤늦게 첨단 산업 시장에 뛰어든 한국의 첨단 산업은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혹시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도시가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의 서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또 영화 토탈 리콜에서 나온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한국에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 모습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겠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공지능 분야는 AI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보단 한참 뒤처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아직 AI 1등 국가는 아니지만 AI 1등 기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 개발업체인 포티투마루는 컴퓨터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알리바바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AI에 관련된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AI 연구를 지원하는 캐나다 고등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 육성, 산업 정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는 평가까지 했을 정도로 한국의 AI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AI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도 업종을 불문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AI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SKT는 삼성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무선 이어폰을 개발하고 있고, KT는 대학교, LG전자와 함께 서비스와 솔루션 경쟁력을, 네이버는 독자적인 AI 영역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AI와 빅데이터, 증강현실 같은 첨단 기술들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도 이뤄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의료 분야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 루닛에서 개발한 AI 의료 분석 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1위 업체에서 선택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AI 말고도 한국이 후발주자로 시작해 빠르게 성장한 첨단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드론인데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는 5년 뒤 한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드론 택시는요,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약 40km의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고, 시간도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인프라 설치와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됩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K 드론 택시의 포맷은 아마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드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은 아마 첨단 산업 강국인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농 분야에서는 5G와 ICT 기술을 접목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요. 해경은 드론 순찰대를 창설해 인명 구조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드론을 이용한 배달과 택배 서비스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최근엔 드론을 이용한 언택트 배송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아이스크림이 배송됐었죠. 이렇게 한국이 드론으로 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드론이 있습니다. 수소 드론은 장거리 비행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수소 연료를 사용한 제품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가성비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고 밝혀져 전 세계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은 드론 개발 시기는 좀 늦었을지 몰라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을 만큼 빠르게 드론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드론 선진국들은 드론을 지금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사용할 방안을 찾고 있어요. 이른바 고고도 태양광 드론인데요. 유럽과 미국, 일본은 구름이 없어 날씨 급변이 적은 성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그 뒤를 한국도 바짝 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면 언젠간 상업용 드론부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신기술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으뜸 드론 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한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K-스마트시티와 수소 경제를 발빠르게 준비해뒀습니다. 한국의 수소 활용 기술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날 만큼 기업들도 수소 자동차와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수소 산유국이 될 한국이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은 곧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서울이 미래도시의 표본으로 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 산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IT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